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에는 2단원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단원 제목이 내용을 간추려요예요. 간추리기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학습 목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래요. 간추려요니까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자, 옆에 질문이 있어요. 왜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간추리는데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 간추리라고 하나 보네요. 왜 그런지. 우리도 그 방법을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생각하면서 간추리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오! 별표가 날아왔어요. 이것은 그렇죠.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문단이에요. 문단은 한자로는 그럴문, 층계, 단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글의 층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낱말풀이 보면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짤막한 단위.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 그림에도 있죠. 문단들을 모아서 글을 만들고 있네요. 문단이 모여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추리기를 하는데 이 문단이 왜 중요할까?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알아볼게요. 자,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인데 일단 문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단에 무엇을 찾느냐면 중심 문장을 찾는 거예요. 한 편의 글은 여러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생각합니다. 문장을 이어주는 말에는 뭐 그리고나,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데 앞뒤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용되는 이어주는 말이 다른데 이런 이어주는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건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각 문단의 중심 문장들만 모아서 정리하더라도 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간추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찾은 이 중심 문장을 연결해서 이때 문장을 연결할 때 이제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연결해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추리기는 긴 글의 내용을 짧게 압축해서 줄이는 건데요. 무조건 길이만 줄인다고 해서 잘 간추린 것이 아니라 그 글의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을까? 각 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문장들을 찾아내고 그 중심 문장들을 연결하면 글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잘 간추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왜 간추리기를 하는데 문단이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내용 만나볼게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내용을 간추릴 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들이 흐름에 따라 잘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차례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가? 바로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볼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더운 여름날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어요.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에서 총각은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흐름대로 간추리기를 할 때 단지 사건들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이게 차례대로 잘 배열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사건의 흐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저녁에 욕심쟁이 영감의 집에서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이 집으로 돌아갔고요. 다음 날 이후에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총각이 동네 사람들을 그늘로 부르자 욕심쟁이 영감이 마을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나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면 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사건의 변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죠. 이번에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인데요. 자, 글의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을 덩어리로 바꿔보라고 했는데 글의 무엇에 따라? 글의 종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되는 내용을 덩어리로 바꾸어 보는 거죠. 덩어리로. 그리고 각 덩어리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덩어리가 바로 문단이죠. 각 문단의 중심 문장 또는 중심 내용을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체 글의 내용을 간추리면 됩니다. 자, 글의 종류도 생각을 해보고 또 역시 각 문단의 중심 문장 또는 중심 내용을 찾아서 그 중심 문장들을 연결해주면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역시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글이 나와요. 이 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간추릴 수가 있는가? 글의 전개를 쭉 보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실천 방법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간추리기를 할 때는 일단 문제점이 무엇인가부터 정리하는 거죠.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 쓰고 나면 더는 에너지 자원을 구할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점과 함께 이어서 해결 방안. 첫 번째로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각 해결 방안에 대한 실천 방법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해결 방안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는 쓰지 않는 꽃게는 반드시 뽑아놓고 빈 방에 켜놓은 전기불은 끈다.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다. 이 두 가지 실천 방법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제 어울리는 실천 방법으로는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한다.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한다. 근데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면 각각의 해결 방안에 대한 실천 방법, 해결 방안에 대한 실천 방법을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 에너지를 절약하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 한눈에 들어온 거죠. 이 글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 간추리기만 봐도 쉽게 짜임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추리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간추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퀴즈야 놀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사건이 일어난 뭐의 흐름? 짜잔! 시간의 흐름이나 뭐의 변화? 짜잔! 장소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는 것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